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 시계거래소 하이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7회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명품 시계 그룹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7일에 온라인으로 선보인 오메가 신상 발표 소식까지 시계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올린 뒤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안하고 입금한 순서대로 물건을 팔겠다고 유도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 소액 결제 사기 사례를 리얼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1시간 시계 시세를 분석해봅니다. 위클리 업데이터에서 함께 하시죠. 지난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거의 한 달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뉴스 첫 소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시계 산업을 이끄는 스위스 명품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명품 그룹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프랑스의 LVMH, 케어링, 에르메스, 샤넬 등 4대 명품 패션 그룹이 러시아 매장 문을 잠정적으로 닫기로 했고 스위스의 리치몬트, 이탈리아의 프라다, 영국 버버리도 가세했습니다. 명품 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리치몬트와 스와치 그룹, 케어링 그룹, 브라이틀링이 러시아에서 명품 시계 사업을 중단했고 특히 브라이틀링은 러시아로의 시계 배송 중단과 세계 부티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롤렉스도 더 이상 러시아로의 시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롤렉스 시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납품된 재고를 중심으로 소매 업체들이 취급하는 것들 뿐입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오메가는 2022년 올해의 시계 울트라 딥을 포함한 39개의 신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 플레디드 오션 울트라 딥은 두께 28mm, 6000m 방수, 그리고 코끼리 무게에 달하는 압력을 버티는 시계로 롤렉스 딥시 스페셜 47호보다 두께가 10mm 이상 얇고 방수 깊이도 3900m인 롤렉스 딥시에 비해서 2000m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더 빛나고 강한 오메가 스틸을 사용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롤렉스에 이어서 판매량 2위였던 오메가. 작년에는 까르띠에가 판매량 2위를 하면서 오메가는 3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올해 선보인 오메가 시마스터 플레디도션 울트라딥의 기술력으로 199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튼튼한 시계를 만들었다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계플러스였습니다. 네, 리얼포커스입니다. 오늘도 김준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말 시계 사기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오늘 다뤄볼 건 바로 소액 사기 관련인데요. 일단 사례가 있습니다. 예약금 사기예요. 한 시계를 거래하는 카페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 롤렉스 데이토나 금통을 이제 팔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약금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된 사례인데요. 사실 뭐 시계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20만 원이 시계 가격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사기 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플 텐데 이 예약금 관련해서 소액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거래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되는 명품 시계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거래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래 전 계약금이나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금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액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판매자의 물품 지급과 구매자의 대금 지급이라는 상호간의 이행 없이 판매자의 요구에 따른 구매자의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기 범행이 말씀하신 소액 사기에 해당하겠죠. 네. 사기 범죄는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서도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데 범죄 행위로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그 입증 자료 확보가 우선인데 어떤 식의 거래 카페를 통한 입금 피해를 입었다면 카페 화면과 본 거래 직전 상대방이 게시한 글 등을 캡처하고 이때 상대방 사용한 닉네임이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좌 입금한 내역을 캡처한다면 입증 자료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 피해 액수가 적으면 좀 귀찮다. 뭐 그 정도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또 피해 액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소액 사기일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그 소액을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해서 피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그 피해자들을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사실 일이긴 한데 그래도 혼자서 소송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질문처럼 네. 피의자가 1인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네. 또 수단과 방법이 동일한 범죄 사실일 경우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통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질문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한 범죄 사실이므로 1인을 고소인 대표로 지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고소인 연명부를 작성하실 때 피해 일시 및 장소와 피해액을 추가로 기재하면 한결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소액 사기 피해자 특징이 있을까요? 소액 사기 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피해액이 적으니까 피해자가 귀찮아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한 생각을 하고 범행하기 때문에 소액 사기 피해의 경우 수단과 방법에서 대부분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네. 피해자 또한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기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보여지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것인데 사기죄가 대표적 재산범죄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유도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하고 네. 또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가 다른 범행에 의한 수익금으로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축소시키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눈물로써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네. 이런 경우 고소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 혼자일 것으로 알고 합의하고 고소 취소를 하였으나 이후 확인하였더니 사실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더 존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인 것이고 네. 피해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죄는 경중을 떠나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리얼포커스에서는 소액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소액 사기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얼포커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소액 중고 거래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네이버 카페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포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와 HPI 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합니다. 3월 넷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입니다. 주요 모델들 보겠습니다. 롤렉스 12672로 CHNR GMT 마스터 2 루트비어 금통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구매가는 5,039만 원. 지난달 셋째 주에는 중고 제품이 8,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에는 중고 제품이 9,3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는 새 상품이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전 거래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2.1% 그리고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시세 전망을 보면 지난달과 비교해봤을 때 약 보합세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26-331 41mm입니다. 윈블던 오이스터입니다. 2022년 1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판매 금액은 1,707만 원. 이 판매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 판매가 비교를 해보면 약 17% 올랐고요. 두 값의 차이는 293만 원입니다. 현재 이 모델의 시세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278274 오베르진 6시 다이아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판매 금액은 1,250만 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1,450만 원입니다. 이 판매가 비교를 해보면 약 16% 정도 올랐고요. 2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 변동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데마 피게입니다. 26240ST 로얄오크 41mm 흰판 크로노그래프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공식 판매 금액은 약 3,940만 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판매가 비교해 봤을 때 382%,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시세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마픽의 26331ST 로얄오크 크로노그래프 흰판입니다. 2021년 10월 스탬핑이고요. 공식 판매가는 하나로 약 3,940만 원입니다. 지난달 둘째 주에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판매된 금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달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약 27.8% 올랐고요. 두 값의 차이는 2,55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시세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모델들의 시세는 한국시계거래소 1시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의전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였습니다. 오늘 하이뉴스 7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명품 시계 그룹의 러시아 영업 중단 소식, 그리고 2022년 오메가 신상, 온라인 중고거래 소액결제 사기 피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리얼포커스 코너를 통해서 온라인 중고 명품 시계 거래에 대한 다양한 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전해드리곤 있지만 건전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문화가 정착되려면 주무관청의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요. 2020년 7월 3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개가 발의됐지만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에만 머물러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경찰이 국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약 7만 건, 2019년 약 8만 9천 건, 2020년 12만 3천여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작년 76.1%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보완이 가장 시급할까요? 하이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TV 시아입니다. 저희 하이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뿅뿅!